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소장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 어떤 주제 나눠볼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화장품 판매 호조, 중국의 소비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 화장품이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최근에 보면 몇 제품들이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CJ 올리브영 대표적이죠. 이 관련된 중소형 화장품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이 판매량이라든지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1분기에 화장품 얼마나 잘 팔렸는지 판매량 데이터부터 저희 점검해 주세요. 네, 먼저 이제 1분기 화장품 수출액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한 23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를 했는데 이게 네. 역대 좀 최대 규모였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스킨 로션 그리고 기초 화장품 쪽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수출액이 10억 달러 정도 해서 한 44% 차지했다 합니다. 그만큼 네. 기초 화장품 쪽이나 이런 쪽에 많이 그 포커스가 맞춰진 걸로서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이 기초 화장품이 사실 마진율이 그렇게 남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기초 화장품 수출액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그래도 화장품 쪽에 굉장히 좀 특성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국가별로는 이제 수출액을 따져보니까 중국이 한 6억 달러 정도 됐고요. 미국이 한 3억 8천만 달러, 일본이 한 2억 4천만 달러, 그리고 베트남이 1억 5천만 달러를 좀 기록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중국 쪽이 좀 많은 그 수출액을 보였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국 쪽으로 뭐 수출액이 증가를 했다 하면은 대다수 이제 뭐 얘기를 하실 때, 그러면 중국에 있는 그 중국과 관련된 화장품주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예측을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이 수출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뷰티의 위상이란 이야기들도 꾸준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말씀 주셨던 대로 국가별로 봤을 때 중국이 일단은 비중이 가장 큰데 사실은 요게 지금 중국 비중이 많이 줄어든 수치인가요? 많이 줄어든 수치라고 좀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네. 결국은 이제 뭐 코로나 때 이후로부터가 제일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코로나 이전 때는 그 화장품이나 이런 쪽이 수출이 잘 됐는데, 사드 보복과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한한령 그러한 맞죠. 분위기가 네. 연출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그 영향을 받아서 코로나까지 갔는데, 그 코로나 시기 때 대체적으로 그 중국 쪽의 화장품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면서 국내 이제 유통사들의 경우에는 해외 쪽에 그 중국 쪽에 이제 화장품 이제 유통을 할 때 굉장히 좀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잘 안 팔리는 것도 있었지만, 중소기업 제품을 통해서 이제 중국 쪽에 수출을 했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는 좀 중국의 화장품이 우리 브랜드를 통해서 잘 안 팔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코로나 때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조가 계속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된 거는 아무래도 그 중국 쪽에서 이제 거차화 문화라고 해서 그 중국 애국 소비 심리에 따른 영향을 좀 굉장히 크게 받은 것으로 네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도 이따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수출을 했다라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왜 수출이 됐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중심은 좀 아닌 것 같고, 중소형주 쪽에 ODM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굉장히 좀 수출액이 많이 증가를 한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데이터 조금 뒤에 더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일단 수출 데이터를 봤으니까요. 반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실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큰 손으로 꼽히는 중국인 관광객 얼마나 증가했어요? 일단은 지금 그 2월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이 한 103만 명 정도 된다 합니다. 그래서 네. 지난해 같은 달에 한 47만 명 정도 됐는데, 그것에 비해 한 115% 증가를 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과 같은 달과 비교해서 86% 회복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작년에 이러한 그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고, 거기에 통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좀 진행을 했던 것이 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뭐 많이 찾은 것도 찾은 거지만은 외국인 관광객이 좀 증가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일본의 경우에는 한 18만 명, 그리고 대만에는 한 9만 명,
미국에는 한 6만 명, 베트남은 4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중국 쪽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중국 관광객이 그 34만 명 정도 방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2월에 이제 34만 명으로 방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합산을 해본 결과 올해 중국 그 방한객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때 보면은 대략 1월 달에는 28만 명, 2월 달에는 34만 명, 그리고 3월 누적 인원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대략 한 100만 명 정도 예측이 된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영향은 좀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국내 지자체 기관 그리고 중국 관광업계와 기업 상담회를 진행을 해서 최근에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3월 말에 좀 진행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거기에서 574건 상담의 성과를 좀 거뒀다 하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를 하겠다라는 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은 여름 성수기 여행 성수기도 지금 다가오는 시점을 봤을 때는 4월달 이달에는 굉장히 좀 더 방한객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중국 관광객들이 좀 늦게 풀린 만큼 그대로 그 효과들이 지금 또 배가 되면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이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고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겠지만 이 화장품이나 카지오, 면세점까지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있잖아요. 중국 소비주들을 좀 정확하게 분류를 좀 해주세요. 예,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그 앵커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화장품, 카지노, 면세점 그리고 뭐 항공까지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굉장히 좀 넓게 퍼지다 보면 별의별 게 다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 화장품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있고요. 네. CNC 인터내셔널,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 파마 리서치가 있거든요. 근데 카지노 쪽에는 파라다이스와 롯데관광개발, GKL이 있고 뭐 우리도 잘 알고 있겠지만은 그 강원랜드가 있기는 한데 강원랜드가 생각보다 지금은 주가가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네. 말씀드리겠고 면세점을 따졌을 때는 이제 호텔신라와 글로벌 텍스프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거는 결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유입이 됐을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아니라 중국에 이제 화장품이 늘어났을 때, 화장품의 수출액이 증가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어디 기업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인지를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카지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카지노의 경우에는 지금 뭐 인스파이어라고 해서 지금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이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중국 소비주도 다 같은 중국 소비주가 아니죠. 이 상승률에 따라서 확실히 최근에 사업 성과들 다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좀 많이 올랐다는 종목, 중국 소비주에서는 어디가 있을까요? 예, 일단 CNC 인터내셔널이 많이 올랐고 파마 리서치도 올랐는데 네. 코스맥스가 좀 더 올랐습니다. 근데 이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ODM 업체로서 좀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까 네. 계속 이러한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심지어 한국콜마도 비슷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카지노의 경우에는 이제 파라다이스가 이제 평균 한 10% 이상 상승을 보였는데 이 파라다이스는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상장에 따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좀 주가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아쉬운데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온다 해서 카지노에 가가지고 그거를 무조건 다 한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좀 살펴보셨을 때 뭐 롯데관광개발이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 카지노가 이전에 코로나 이전만큼의 회복세가 가능한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 의견이 나오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는 좀 어느 정도의 낮은 폭까지 다 왔다. 그러니까 네. 이제는 긍정적인 것만 남았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좀 시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경제 상황들이 좋지 않았을 때는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서 그걸 통해서 뭐 베팅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소비가 좀 위축이 된다 한다면 카지노 쪽도 같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면세점의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30%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종목별로 상승률을 같이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상승률을 봤을 때 중국 소비주라고 아무거나 고르지 마시고 어떤 종목을 볼지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다시 조금 전에 데이터로 돌아가서 국가별 화장품 수출액이 지금 중국이 가장 컸잖아요. 그러면 화장품주들 아직까지도 좀 상승 여력들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이게 기업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모레퍼시픽하고 지금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결국 지금 탈중국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수혜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큰 효과를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심지어 이제 그 최근 중국인 그 국내 화장품을 잘 안 찾는다고 합니다. 안 찾는다고 하는데 국내 화장품을 받아주는 유통 대리상이 지금 메리트를 좀 많이 느끼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패싱의 느낌이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대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고전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2023년 작년 때 그 광군제에서 티몰과 타오바오 등의 그 플랫폼에서 중국 브랜드가 누적 매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1위를 기록했는데 반면에 이제 LG생활건강의 후나 아모레퍼시픽 그 설화소의 경우에는 국내 뷰티 기업 중에 그쪽에 순위권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네. 10위 안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계속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화장품 업체들이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상품 그 개발과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점유율을 굉장히 늘렸거든요. 그렇죠. 늘렸는데 유로 모니터라는 이제 리서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2017년부터 22년까지 5년 새 중국 내 자국 색조 화장품 브랜드 점유율이 14%에서 28%로 확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대형 화장품의 고전은 아직까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중국에 위치한 그 한국 그러니까 ODM 업체들의 경우에는 현지 법인 공장에서 자국 브랜드 제품 생산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하다 보니 최근에 이제 인기가 높은 중국 브랜드 제품 대부분이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등의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중국 브랜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ODM을 통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뭐 비싼 거를 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화장품 쪽에서 뭐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우리나라의 ODM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화장품의 그 기능적인 차이를 좀 약간은 좀 어느 정도 감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국 제품을 써보자. 이런 게 좀 더 강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결국은 이제 중국 화장품 수출에 대해서는 ODM 업체를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화장품도 트렌드가 정말 빨리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사드 보복 이후에도 사실 뭐 후라든지 설화소 다 프리미엄 라인으로 론칭을 바꾸면서 이제 굉장히 중국에서 잘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중국 자국 기업들이 훨씬 더 잘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를 받아서 주문 생산을 하는 ODM이나 OEM 업체들이 함께 좀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시점 속에서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들 저희가 투자를 한다면 어떤 기업을 고르시겠어요? 일단 그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한 영업이익이 한 2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증시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과 관련된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을 위주로 좀 살펴봤을 때는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지금 뭐 중국 쪽에서만 수출을 좀 생각을 해볼 게 아니라 2위 수출이 결국 미국 쪽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 ODM을 좀 진행하고 있는 잉글우드랩이나 그 주요 주주로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 쪽도 분위기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장품 쪽을 말씀드린 거고 카지노 쪽은 좀 논외로 두고 봤을 때는 지금은 글로벌 텍스프리를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텍스프리의 경우에는 외국인 환급 서비스 업체긴 한데 결국은 해외 쪽에서 관광객이 계속 좀 유입이 된다 한다면 이 기업의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좀 클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품 제조 판매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웹툰과 웹소설 관련된 콘텐츠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또 네이버 웹툰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따른 또 테마 형성이 같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그 작년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한 147억 원 정도의 흑자 전환을 좀 했는데 네. 이게 지난해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시작하면서 2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일단 지금 1분기 때는 약간 좀 비수기적인 흐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관광객이 늘었을 때는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4월 지금 시즌부터 이제 관광객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 한다면 못해도 3분기까지는 흐름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주가 탄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면은 뭐 카지노 쪽이나 호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쓰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면세점 쪽인 이러한 글로벌 텍스프리가 좀 더 좋지 않나 보고 있고요. 화장품에 대해서 지금 뭐 올리브영에 대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다른 기업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올리브영은 올리브영이고 ODM은 ODM이고 이렇게 글로벌 텍스프리는 글로벌 텍스프리다. 그래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종목 쪽에서는 글로벌 텍스프리를 함께 분석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조금 전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한 달 상승률이 30%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정도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된 주가라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만큼 여기에서 모멘텀이 좀 더 셀 수 있는 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때 2023년 4월 당시 때 결국 그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는 걸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됐고 그게 9월까지 이어졌었거든요. 이러한 9월까지 흐름들을 봤을 때는 관광객이 굉장히 좀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네. 지금은 실적에 대한 반영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관광객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무언가 모멘텀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것과 오히려 이게 좀 더 그 랠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했을 때 글로벌 텍스프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매매 쪽이나 그런 쪽을 좀 살펴본다 하면은 오히려 저는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지난달 27일부터 지금까지 그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투신 그 주체가 기관의 순매수세 주체가 투신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결국 투자 목적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은 모멘텀이 좀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도 탄탄하고 주가적인 모멘텀까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랠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글로벌 텍스프리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 그리고 종목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선이기 때문에 휴장이죠. 목요일에 다시 한번 또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